네, 40회 기출 풀보건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유창호 강사입니다. 자, 그러면 간략한 OT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료 보죠. 자, 40회 기출 특강이고요. 첫 번째 순서는 출제 난이도 전망입니다. 41회 시험이 어떻게 나올 거냐라는 거죠. 물론 예측은 어렵습니다. 쉽게 출제가 되면 다 좋습니다만은 언제든지 어렵게 출제될 수 있다는 점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밑에 볼까요? 자, 밑에는 펀드 자문인 시험의 합격률인데요. 최근 3년까지 펀드 자문인 시험의 합격률은 무려 40% 중반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2년 동안의 합격률 조정이 이루어져서 33%까지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3년간 투운사 시험의 합격률은 37%가 됩니다. 펀드 자문인 시험을 포함한 금융 3중의 상위 시험이 바로 우리 지금 공부하는 투운사 시험이 되거든요. 그런데 상위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더 높죠.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시험 주관처인 협회 측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러한 합격률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시험이 어렵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자, 만일에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면 경험적으로 봤을 때 최악의 경우 36회 시험에서처럼 신유형 문항수가 15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죠. 자, 결론은 말이죠. 시험이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토마토 패스 기출보건풀을 확실히 이해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 토마토 패스 기출보건풀은 패스코드나 출제 동형 교재를 말하고요. 밑에 있는 숫자는 뭐냐면은 수년에 걸쳐서 확인된 우리 기출풀의 적중률을 말합니다. 최저 85%에서 최대 98%까지 적중이 되어 왔다는 것인데요. 자, 참고로 최저 85는 바로 36회 기준이 됩니다. 36회에서 신유형이 15개 나왔으니까 85%가 커버됐다는 거고, 참고로 최대치는 38회 시험에서 신유형이 2문제니까요. 98%가 커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이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토마토 패스 기출풀을 확실히 이해를 한다면 최소 85%가 커버되는 것이니까 합격이 무난하고 좀 더 열심히 준비하면 고득점도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만일에 41회 시험에서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신유형 수가 15개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의 기출풀에서 85%가 커버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존 풀에서 85% 커버된 것 중에 75점을 맞았다 가정하고요. 자, 그리고 신유형 수가 15개인데 신유형이다라는 거는 기존의 풀에 없는 새로운 문제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문제를 하더라도 이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기출풀을 확실히 이해를 하는 학습을 했다면 이해 기반이 생겨서 신유형 수의 최소 40%는 맞출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6문제를 더하게 되면은 81점이 되고요. 좀 더 완벽하게 우리 기출풀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비하면은 전체적으로 10점을 플러스해서 91점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난한 합격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득점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토마토 패스 컨텐츠로 공부한 입장에서는 적중률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우리 풀을 얼마나 확실히 이해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풀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점수가 갈라지는 거죠. 아무튼 우리 기출풀을 열심히 공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자, 밑에 숫자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드린다 해도 우리 토마토 컨텐츠로 처음 공부하는 분 입장에서는 여기에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숫자가 말이죠. 한두 번의 결과가 아닙니다. 최근 3, 4년간 오랜 기간 동안에 누적되어 오면서 확인되고 검증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홈페이지 수많은 후기를 통해서도 확인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 풀을 믿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믿는 만큼 점수가 더 많이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OT를 대략 마무리해 보겠는데요. 좀 더 상세한 OT는 39회 특강의 OT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의 다른 말은 새로운 시험의 시작입니다. 멋지게 합격하시고 힘차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OT를 마무리하고 바로 본 강의에 들어가죠. 자, 1과목 1편 세제 및 절세 전략입니다. 네, 기출분포 참고하시고 1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지방세가 아닌 것은 아주 잘 나오는 문제인데요. 다음 페이지 이론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네, 우리나라 조세 체계 표가 나오는데요. 이 표에서 두 문제가 나옵니다. 네, 한 문제는 국세, 지방세 종류 구분 문제가 되고요. 또 한 문제는 직접세, 간접세 문제가 되는데 국세, 지방세는 2회 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2회 주기로 나온다라는 것은 아주 잘 나오는 거죠. 요거는 이제 매 시험에 나온다 보시고 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직접세, 간접세 문제는 3, 4회 주기로 대략적으로 3, 4회 주기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직접세, 간접세 문제가 최근에 39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주기를 고려한다면 다음 시험에는 대략적으로 42회나 43회 시험에서 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세지방세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밑에 요 부분을 외우시면 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네, 소법부는 국세요, 취등록세는 지방세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네, 소법부가 뭐냐면은, 자, 여기 있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법부랍니다. 참고로 소법부는 우리나라 3대 국세가 돼요. 자, 그리고 지방세의 대표격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됩니다. 그래서 소법부는 국세가 되고 취등록세는 지방세가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 중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는 국세가 되고 재산세는 지방세가 됩니다. 자, 기타로 보면요. 상속세 및 증여세, 줄여서 상증세라는데 상증세는 당연히 국세가 됩니다. 나라가 부과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소비자 들어간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개별 소비세는 국세가 되고 담배 소비세와 지방 소비세는 말 그대로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국세, 지방세 문제에 대비해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거다 보시면 돼요. 자, 앞으로 갑니다. 자, 다음 중 지방세가 아닌 것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라 그랬죠. 1번, 2번 지방세. 그리고 개별 소비세는 국세지만 담배 소비세 지방세라 그랬죠. 1번, 2번, 4번 모두 지방세가 되네요.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세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이해를 하면 뭐 너무나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해설 참고하시고요.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 37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국세가 아닌 것은 소득세는 국세죠. 소법부는 국세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리고 취등록세는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개별 소비세 좀 전에 얘기한 거 국세가 되고 농어촌 특별세도 국세가 됩니다. 참고 설명하죠. 앞에 페이지. 자, 농어촌 특별세도 여기에 국세로 분류가 되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때 더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바로 농어촌 특별세인데요. 아무튼 농어촌 특별세도 국세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을 정리하고요. 자, 답을 체크하시고 해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을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지문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면은 그 전날을 기한으로 한다. 틀린 거죠? 전날이 아니라 다음 날이 되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해설 1번 내용입니다. 자, 이때 기한이 뭐냐면은 언제까지를 말하는 거죠. 즉 마감 일자가 기한이 되는데 이 마감 일자가 공휴일이 될 경우에는 전날을 기한으로 보느냐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보는가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경우는 납세 편의상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인 다음날을 기한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날입니다. 단순하지만 이것도 여러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신청했을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 가능하다. 이거는 맞는 내용인데요. 역시 해설로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자, 송달의 종류에는 교부 송달, 우편 송달, 전자 송달, 공시 송달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특히 전자 송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시험에 여러 번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때 전자 송달은 쉽게 말해서 이메일로 송달하는 걸 말해요. 자, 송달을 받는 사람이 신청했을 때 전자 송달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보험고지서를 받을 때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겠다고 신청하게 되면은 한 1,000원 정도 할인이 되죠. 종이값이 절감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1,000원 정도 할인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받는 사람이 신청했을 때 이러한 이메일 송달, 전자 송달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자리에 받는 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닌 과세 관청이 필요한 경우에 전자 송달이 가능하다라고 오답으로 여러 번 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앞으로 가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3번의 문장이 좀 긴데요. 일단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자,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에는 자, 이게 이제 오답으로 여러 번 나오고 있는 거예요. 2년 자리에 5년이 들어가야 됩니다. 5년 내로 경정을 청구하면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5년 여기 주의하시면 되는데요. 자, 해설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 3번의 내용에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개념을 비교해서 이해해야 돼요. 자, 둘 다 말입니다. 기한 내 신고를 한 것은 같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했는데 과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 신고를 할 수가 있고 과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자, 과소 신고를 했다라는 건 어때요? 정상적으로 내야 될 세금보다 작게 신고한 거니까 페널티가 들어갑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이 경우는 10% 과소 신고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후적으로라도 즉 기한 경과 후 2년 내로 제대로 수정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사후적이지만 제대로 낸 거니까 이런 부분에 정상을 참작해서 10% 가산세 금액에서 일부를 경감시켜 준다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다 신고를 했다라는 거는 정상 세금보다 더 많이 신고한 거죠. 이 경우는 경정 청구 절차로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때 경정 청구는 기한 경과 후 5년까지 할 수가 있다. 이 5년이 특히 시험에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가죠. 자, 앞에 가서 문장을 잘 보면은 자, 이 전체가 이제 경정 청구 내용인데요. 여기서 과다와 과소가 같이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면은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과다 신고한 것과 결손금 또는 환급 세액을 과소 신고한 것은 결과적으로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네, 과세표준과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과다 납부한 금액을 경정 청구하면 돌려받게 되는 거죠. 즉 환급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 신고했다라는 것은 공제받을 금액을 과소 신고했다. 돌려받을 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니까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이것도 환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조세불복 제도의 하나로서 처분청의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로 제기하는데 국세청이나 감사원에 제기하는 것은 심판 청구가 아니라 심사 청구가 되겠습니다. 틀린 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제 2번이 옳은 거고 1번, 3번, 4번이 다 틀린 것인데 자, 4번에 대한 해설을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4번 해설입니다. 조세불복 절차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모두 90일 내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제기 대상이 어딘가에 대해서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를 구분하는 문제가 단독 문제로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심사 청구는 국세청 또는 감사원에 하는 것이다. 심판 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것이다. 확실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단독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